자, 이쪽은 몽골 제국입니다. 몽골, 원나라라고도 하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 몽골 제국입니다. 첫 번째는 어딘지 아나요? 예, 대영 제국이라 해가지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란 별명이 있는 영국이 식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버1이라고 합니다. 넘버2. 하지만 유라시아 대륙 기준으로는 몽골 제국이 아마 가장 많은 땅덩어리를 차지했었을 거예요. 자, 몽골 제국을 세운 사람은 테무친입니다. 테무친. 몽골족이라고 있습니다. 북방민족인데 이 흩어져 있는 부족을 통일하고 테무친이 징기스칸으로 이렇게 부족장들 회의를 통해서 추대를 당합니다. 징기스칸. 칸이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차량들 뒤에 보면은 칸이라고 쓴 차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마 유래한 걸 거예요. 이 칸이란 표현은 북방민족들의 어떤 황제를 칸이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테무친, 징기스칸 똑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노래 중에 징기스칸 이런 노래도 있어요. 어느 가수인지 아나요?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그래서 테무친이 몽골족을 통일해서 징기스칸으로 추대가 되고 땅 따먹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멀리는 유럽, 오른쪽으로는 동아시아까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도 나중에 이 쿠빌라이 칸 때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까지도 식민지를 삼게 되지요. 일본으로는 쳐들어갔었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실패한 거 우리 가마쿠라 막바할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대제국을 건설했고 이 몽골 제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죽으면은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울루스라는 이름으로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몽골 제국이긴 하지만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돼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울루스란 표현을 안 쓰고 한국이란 표현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울루스란 표현을 써서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원이라고 불리는 데칸, 칸이 있는 울루스, 차가타이, 주치, 훌라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로 쪼개서 나눠지는 것이 4울루스인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징기스칸이 죽고 울루스를 통해서 분할 통치를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나라.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원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5번째 칸인데 원나라라는 이름을 안 들었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원래는 카라코룸이었었거든요. 근데 대도라고도 불리는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 쿠빌라이 칸이고 이 당시 때는 중국, 여기가 이제 남송이고 원래 송나라였었는데 남쪽으로 밀어낸 나라가 이제 금나라였었죠. 그래서 위쪽엔 금나라, 남쪽에 남송이 있었는데 요거 무너뜨리고 남송 무너뜨리고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것이 원나라예요. 북방 민족 중에서 중국 일부분 혹은 전국을 차지한 민족들이 몇 개 있는데 몽골, 중국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뒤에 보게 되는 이제 만주족의 또 다른 청나라가 있게 되는데 이 몽골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전 지역을 지배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몽골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 몰라도 이 쿠빌라이 칸 꼭 알아두세요. 원나라를 건국했고 베이징 수도 옮겼고 중국 전역을 지배했다. 그리고 우리 고려까지도 먹은 사람이 원나라예요. 참고로 얘네들은 이렇게 식민지로 삼으면은 자기 딸, 칸의 딸들을 시집을 보냈대. 정복한 지역에. 그래서 우리 고려의 왕들은 몽골, 특히 쿠빌라이 칸의 딸들과도 결혼을 했고 뒤 이어서 등장하는 칸들하고 우리 고려 왕들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려 왕들 중에서 충땡왕 해가지고 이 왕이죠, 왕. 뭐 충렬왕, 충목왕, 충선왕, 충땡왕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고려 시대 중에서도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라는 거.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몽골이 전 세계를 이제 상당수를 차지하고 나서 몽골 제일주의를 택합니다. 제일주가 뭐가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할 때 그 제일. 몽골이 최고다 이거예요. 차별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몽골과 생모기는 대우를 해주고 한족은 아주 찌질한 대우를 했어요. 당연히 몽골이 지배했으니까 몽골이 최고 관직 차지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생목인.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눈목, 색, 눈깔에 색이 있는 사람들. 이게 서역 출신으로 말하는데 중국 기준으로 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싸그리 뭐라 불렀냐면 서역이라 불렀어요. 근데 주로 얘네들은 눈 색깔이 달라.
파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그래서 눈에 색이 들어간 서역 출신들을 생목인이라 해가지고 대우를 해줬습니다. 얘네들이 뭘 잘하냐면 돈 계산 같은 거, 그래서 재정이나 경제 분야 다 돈과 관련돼 있죠. 이런 부분에 실무를 얘네들한테 맡기고 최고 관직은 몽골 애들이. 몽골 애들이 전쟁은 잘하지만 행정 시스템이나 재정 같은 거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색깔 있는 생목인한테 이거 맡겼다. 그리고 한족들은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한인. 화북 지방은 중국의 이렇게 있으면 요 위쪽을 화북이라 불러요. 그래서 여기 살던 한족들.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한족들이겠죠. 얘네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가장 찌질한 남인. 남쪽에 있는 애들. 여기 남송이라고 아까 있었죠. 위에 이제 금나라의 지배를 받던 애들이 얘네들이고, 금나라에 쫓겨서 남송에 살던 애들이 남인이에요. 얘는 원나라의 끝까지 저항하거든. 그래서 몽골 애들이 뒤끝이 있어. 그래서 끝까지 저항하니까 얘네들을 아주 왕따를 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한족이지만 저항을 덜하고 저항을 많이 한 한족, 이렇게 한족이 찌질한 대우를 받았던 거, 또 생목인과 몽골인이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던 거, 이런 것을 몽골 제일주의라고 합니다. 얘네가 멸망하는 것은 왕위 분쟁도 있었고, 교초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무역이 되게 발달하거든. 그래서 동전 가지고 계산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종이 지폐, 화폐를 만들었는데 몽골의 화폐를 교초라고 부르는데 남발합니다. 막 뿌려 싸니까 물가가 뛰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도 어렵고 살기 어려우니까 홍건적이라고 해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족, 중국 오리지널 민족 한족, 얘네 몽골족이죠. 오랑캐라 여겼던 몽골족의 지배를 받는 한족들이 열받아서 일으킨 한족 중심의 홍건적의 난을 계기로 쇠퇴하다가 나중에 한족 출신 주원장이 세운 명에 의해서 북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골은 이렇게 망하지는 않고 위쪽으로 거의 쫓겨나듯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알아두고, 요 울루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세요. 막 이런 거 외우고 그러면은 빠가라는 표현 듣습니다. 자, 원나라의 정치를 볼게요. 원나라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워낙 큰 제국, 이게 유라시아 대륙이죠.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과 끝쪽 거의 다 차지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띄엄띄엄 길이 있었거든. 근데 이걸 연결을 해버렸어.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다 차지해버리니까. 그래서 동서교통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부분 있던 것을 연결을 해서 완성시켜버려.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요 세 가지는 꼭 알아두세요. 요 위쪽의 길이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원길, 요거는 비단길,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막길이라고도 하고, 우리 영어로는 실크로드라고도 하죠. 실크로드 영어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바다로 다니는 바닷길. 이게 가능한 이유가 한 나라가 다 지금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끼워 맞추는 거야. 레고 맞추듯이. 그래서 동서교통로가 완성되는 거, 원나라했다라는 거. 그래서 동서 문화가 교류가 활발해져. 막힘이 없잖아. 쭉쭉쭉쭉쭉쭉. 우리 데이터 쓰다가 밋밋거리죠, 로딩이. 근데 와이파이 써봐 쫙쫙 하잖아. 와이파이 제국을 만든 것이 원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뚫기도 했지만 위아래로도 이 수도랑 이 강남이랑 연결하는 위아래 대운하까지도 정비하게 됩니다. 강남과 베이징. 그리고 중요한 거, 역참제가 시행이 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달려갈 수 없잖아. 잠도 자야 되고 말도 갈아타야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 타고 다니던 시기이기 때문에 말을 갈아타고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역참이라고 부릅니다. 역참.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설치했는데 백리마다 설치했대요. 요게 지금으로 있지만 한 40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40km마다 역참, 이런 거. 우리 기차역 있잖아요. 대천역, 홍성역, 그 역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거의 한 요 정도 거리 되려나요? 얘는 이제 말을 갈아타야 되니까 요 길이마다 역참을 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숙식, 잠을 자거나 말을 갈아탈 수 있도록 그 뭔가 관리나 사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패자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하면은 잠도 잘 수 있게 해주고 말도 갈아탈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역참제라는 거. 요게 이제 참, 이것도 참. 요걸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이어서 여기 한 칸이죠. 그래서 한참. 우리 한참이라는 표현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우리 한참만이다. 야, 한참 동안 우리 못 봤지? 한참. 여기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참 한 공간을 한참, 그 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 한참 동안만이다. 한참 동안 참았어. 이런 표현 쓰는 게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죠. 그래서 교통망이 완성되고 역참이 운영된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여행 다니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어떤 놈은 여기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비단길을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바닷길로 돌아가는 엄청난 여행가가 있는데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이고 이걸 갔다 와서 동반근문록, 동쪽을 방문하고 보고 쓴 글, 한마디로 원나라. 얘가 또 뭐야? 서쪽에 있으니까 생목인이잖아. 또 생목인을 원나라는 되게 대우해주죠.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생목인이기 때문에 원나라에서 되게 대우를 해줘. 17년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살다가 여러 곳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서 그리고 만든 책이 동방견문록이에요. 근데 동방견문록이 마르코 폴로가 직접 쓴 건 아니래. 마르코 폴로가 이 여행을 갔다 와서 감옥에서 이런 얘기 막 썰을 풀었던 거지. 중국 갔더니 탕후루 졸라 맛있어. 팔보채도 맛있고 탕수육 먹으면 오줌 싼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걸 들은 사람이 글로 정리한 것이 동방견문록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름은 동방견문록이 아니야.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중국이었나? 아니다. 일본에서 동방견문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나 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원래 아버지랑 삼촌이랑 1차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아들한테 얘기해 준 거지. 야, 마르코 폴로야. 저기 원나라 가면은 쩔어. 짜장면 너 그거 먹고 오줌 싼다. 짬뽕 먹으면 똥 싼다. 또 탕후루 먹으면 기절한다. 궁금하잖아. 그래서 아버지랑 삼촌 따라가 갔다가 17년인가 머물고 돌아가서 막 썰을 풀었더니 적혀 있어서 후세에 그 당시에 원나라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동방견문록이 소개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역참제에 대해서도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븐 바투타라는 사람도 여행기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여기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로코. 또 이 사람은 또 이슬람교도 신자네. 얘는 크리스트교 신자겠죠. 이탈리아 출신이니까. 그래서 모로코의 이슬람교 신자니까 평생 한번 어디를 가야 돼? 메카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갔던 동선을 보면은 메카도 들렸다가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닙니다. 그리고 쓴 책이 여행기고 또 이슬람 교도이기 때문에 이슬람적인 시각으로 상당히 약간 좀 거만한 표현들도 나와. 어디 갔더니 대우가 이거밖에 없고 어디 갔더니 남자가 여자를 몇 명 거느리고 있고 막 이상한 것들. 약간 과장도 좀 있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사료라는 거. 그래서 이븐 바투타 우리 이슬람 세계할 때 배웠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훨씬 더 유명하죠. 그리고 문화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아무래도 길이 뚫리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송나라의 3대 발명품 기억나나요? 활판 인쇄술, 화약, 나침판 이런 것들이 이 길을 통해서 이슬람 거쳐서 유럽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으로. 그래서 활판 인쇄술은 유럽에 전달되어서 성경 같은 것들 복사해서 막 뿌리잖아. 그래서 종교개혁 일어나는데 영향을 끼치고 화약, 대포, 총 이런 것들이 서양에 전달이 되면서 기사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화포가 있는데 기사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 그리고 나침반, 대항해 시대 들어봤죠. 에스파냐냐,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 저 멀리 대서양으로 멀리 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나침반이었는데 이게 다 송나라 거였고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에 전달이 되었는데 이렇게 쭉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다 누가 차지했기 때문에 원나라가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국, 이슬람 세계, 유럽. 그래서 이게 이전에 발명되었어도 이렇게 전달될 수 있었던 거. 원나라가 와이파이 빵 뚫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 이런 자연과학 같은 것도 들어와요. 그래서 원나라에 수시력에 해가지고 어떤 역법 같은 거, 어떤 날짜 계산이라든지 천문, 관측, 곽수경 이런 거 정리합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색깔 들어가 있죠. 저 서역에서 종교들이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크리스트교가 들어와. 그리고 이슬람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라고 해가지고 라마교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또 이때 원나라에서 유행했었대. 그래서 보다시피
다양한 중국에서 탄생한 게 아닌 다양한 종교들이 활발하게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국제적인 성격의 문화가 원나라예요. 국제적인 종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다양한 민족들. 왜? 동서교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연관시켜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서교류 좀 보다시피 활발하잖아요. 활발하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들이 성장하게 돼. 여기 다 나오네요. 베이징, 항저우, 광저우, 취안저우 이런 대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돈이 많이 유통이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전, 짤짤이, 판치기 하는 날 유용한 짤짤이보다는 지폐, 가벼운 지폐가 유행이 되죠. 교초. 하지만 원나라 말기에 남발하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었고, 농업 분야에서는 목화 재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목화에서 섬을 추출할 수 있죠. 솜. 그래서 솜이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원래 소문에 의하면 극비였었는데 이것을 몰래 우리 고루로 들고 온 사람이 있었죠. 우리 노래도 나오잖아. 문익점. 어디에다가? 문익점이 몽골 가가지고 몰래 붓뚜껑에다가 목화씨를 가져다가 심었었다란 전설이 있죠. 그래서 목화 여기서 등장하고 원나라, 그리고 얘네 문자는 파스파 문자라고 해가지고 고유의 문자를 썼습니다. 중국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파스파 문자. 그러면서 먹었던 것이 파스타. 졸라 맛있죠. 파스파 문자 알아두고. 자, 문화는 아까도 봤지만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국제적이야. 근데 또 하나는 서민적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지. 경제가 좋아지면은 서민들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잖아. 그래서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설이 유행했대. 구어체는 이렇게 글로 쓰는 체가 아니라 말로 하는 체, 말로 하는 듯한 소설들이 유행했었는데,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이런 것들이 유행했고, 뒤에 보게 되면 명나라, 청나라 계속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삼국지 우리 잘 알잖아. 조조, 관우, 유비 뭐 이런 애들. 수호지는 선생님도 안 읽었어 솔직히. 서유기는 유명하죠. 손오공, 드래곤볼, 신서유기, 마법천자문 뭐 이런 것들 워낙 익숙한 이런 것들 이때부터 원나라 때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원나라 하면 우리 이건 좀 알아두세요. 잡극, 잡스러운 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춤, 연기, 대사, 춤추면서 연기하고 대사하고, 서양어로 치면 오페라 같은 게 되겠죠. 오페라 이런 것들이 원나라에서는 잡극이라 불렀는데, 이런 연극이 잡극이에요. 이게 유행했대.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가 필요할 거 아니야. 시나리오에 따라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연기할 거 아니야. 그 시나리오를 원곡이라고 부릅니다. 원곡. 잡곡이 대본인 거죠. 시나리오, 원곡. 당연하죠. 원곡이 유행하면서 이것을 표출하는 잡곡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성격이었었고, 그래서 몽골의 문화의 성격은 서민적이고 국제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징기스칸, 태무진. 태무하니까 우리 저기 해외 중국 직구 태무가 떠오르는데 그거랑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좋긴 좋더만 되게 싸. 징기스칸은 전 세계에서도 뽑는 리더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되게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있고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존력이 어마무시해. 세계 제국을 이 사람이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몽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 징기스칸이 세계를 먹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을 잘 활용했대. 말. 이 말이 아니라 타는 말. 특히 몽골의 말은 되게 조그맸어요. 조그매가지고 풀을 조금밖에 안 먹어. 그러니까 큰 말은 좀 튼튼해서 좋을지 몰라도 이 조그만 말은 풀을 조금 먹기 때문에 얘네들 풀 없는 곳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기동성이 좋아. 그리고 훈련을 하면은 얘네들이 보통 말이 이렇게 엇갈려서 가는데 그냥 요렇게 두 발 동시에 이렇게 찍을 수도 있었대. 그래서 졸라 치타 알아요? 치타 달리듯이 졸라 빠르게 달릴 수도 있었대요. 그리고 몽골병 하나가 3마리에서 4마리의 말을 끌고 다녔대. 직접 타는 거 이외에도 추가로 더 가지고 다녔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타다가 지치면은 이 말로 갈아타고, 또 지치면 이 말로 갈아타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타는 말 이외의 말들한테 어떤 보급품, 먹는 거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싣고 다녔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말 위에서 기술도 졸라 좋아. 일단 무기랑 연관되어 있네요. 여기 나오네, 무기. 그래서 갑옷이 좋습니다. 보통 서양 같은 경우는 철갑으로 이렇게 두르는 게 많이 있었는데 무겁잖아. 불편하잖아.
근데 얘네는 이제 말, 가죽 같은 거 되게 단단하고 가볍거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동성, 튼튼함 이런 걸 갖출 수가 있었고, 얘네들 활은 되게 조그맣대. 짧대요. 짧은데 얘네들은 말 위에서 앞으로도 쏠 수 있고 뒤로도 쏠 수 있고, 다리만 잘 고정시키면은 요게 가능한 거야. 서양의 긴 거 요거 가지고는 돌리기 어렵잖아. 그냥 뒤에 꽁지에 콱 박아가지고 쓸 수는 있겠지만 불편하잖아. 근데 얘네는 조그매가지고 되게 기동성이 좋았고,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쏠 수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몽고 문화가 저기 제주도 가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몽골 무기가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명령 체계가 되게 좋았대. 이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냐면은 99명이 죽고 1명이 살아 돌아오면 이 새끼 죽여버렸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승리를 거두더라도 요 죽은 사람들 챙기라 이거야. 그리고 1명이 배신 때리면은 그 가족 10명을 죽여버렸대. 10명이 배신 때리면은 100명을 죽여버렸대. 그래서 질 때 지더라도 이길 때 이기더라도 연대 책임을 진 거죠. 같이 책임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의 시신이 가족들한테 인계가 되는구나. 가족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었고, 남아있는 유가족들 있죠. 가족이 죽어서 남아있는 가족들도 몽골은 다 챙겨주는 그런 문화였었다고 하죠. 그런 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고, 또 심리전의 대가야. 내가 봤을 때는 기회를 줘. 야, 항복하면은 너네 살려줄게. 근데 너네 저항하면은 좆된다. 이거예요. 실제로 끝까지 저항한 애들이 있었는데 또 배신 때리는 애가 있었어. 사신을 2번을 보냈더니 사신을 죽여버리네, 이 개새끼가. 그래서 칭기스칸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요 새끼 잡아다가 눈과 귀에다가 은을 녹여서 뜨겁게 녹여가지고 얼굴을 녹여서 죽여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저항하는 세력들은 창에다가 대가리를 꽂아가지고 적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줬었고, 그리고 우두머리들 있죠. 적의 장군들. 우두머리들은 귀를 잘라가지고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이 푸대가 7푸대, 8푸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서양에까지 가거든. 로마 교황이 긴장 탑니다. 이 칭기스칸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쳐들어오니까 악마로 표현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로마 교황청까지 가다가 빠꾸예요. 왜냐면 칸이 갑자기 죽었거든. 근데 이 칸이 죽지 않았으면은 아마 유럽도 이 징기스칸 아니면 이 후예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 징기스칸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노래도 있지. 징기스칸. 에어컨 틀었는데도 좀 덥네요. 근데 징기스칸의 무덤이 어딘지 몰라요. 징기스칸이 뭐 하다 죽었냐면, 여기 배신 때리는 나라가 있거든. 여기 공격하는데 말이 부족했대.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야생말을 잡는다고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 낙마해서 죽습니다. 어이없게 죽어. 영웅이 낙마해서 말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러죠.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눈치챘군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합니다. 왜? 이 나라가 얘가 살아있어야지 겁을 먹고 항복하는데 죽었다라고 하면 항복을 안 하거든. 그래서 칭기스칸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날렸고, 그리고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 없게 그 무덤을 팔 때 고용되었던 인부들을 다 죽여버렸대. 그래서 증거를 알 수가 없어. 어디 묻었는지. 그거 팔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몽골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도 어딘지 모른다고 하는 전설 속의 징기스칸.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무기도 좋았고, 그래서 세계를 제패하고 몽골인 제일주의를 채택합니다. 지배계층은 몽골과 눈깔의 색깔이 있는 생목인 주로 돈을 만졌고, 한인들은 피지배계층이 되었고, 하나로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연결되었죠. 그래서 초원길, 비단길, 실크로드, 사막길, 바닷길, 이런 3대 교역로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 쓰죠. 완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간 새끼, 마르코 폴로죠. 동방견문록을 남겼죠. 얘가 5대 황제 쿠빌라이 칸이고, 여기 마르코 폴로 일행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은 역참이 이렇게 잘 정비가 되었었다 그랬죠. 그래서 통행증, 이게 패자고, 그리고 마르코 폴로 여행 경로가 나오네요. 이렇게 가서 비단길로 가서 바닷길로 돌아온 요 사람 누구? 마르코 폴로.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븐 바투타, 이슬람교도 여행기를 쓴 거 유명하고. 자, 원나라의 국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들이 여기 나오네요. 십자가죠. 그래서 크리스트교 종교가 들어왔었다라는 거. 이건 이슬람 언어로 되어 있는데 이슬람교랑 또 교육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잡곡이 유행했었다. 서양의 뮤지컬 같은 것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차종 정리 갈게요. 자, 몽골 제국은 태무친이 통일하죠. 그래서 칭기스칸이란 이름을 얻었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하지만 죽고 나서 울루스로 나눠지게 되고 5대 칸이었던 쿠빌라이 칸 세조라고도 부릅니다. 원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원, 수도를 베이징으로. 그리고 남송을 무너뜨리고 중국을 다 차지한 어마무시한 나라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책으로 몽골 제일주의를 채택합니다. 자기는 당연히 최고겠죠. 하지만 요 생목인 눈깔에 색이 들어간 애들을 실무 담당자로 썼고 한인들은 차별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교초가 남발되고 한족들의 반란이 있었고 끝내 한족이었던 주원장에 의해서 쫓겨난다라는 거.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이 하나로 통일되었죠. 그래서 교통망이 정비가 됩니다. 3대 교역로가 완성이 되고 역참제가 실시되죠. 중간중간에 연결하는 교통로예요. 그래서 백리 40km마다 설치가 되었고 통행증이 있으면은 숙식과 말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비된 길을 통해서 여행하는 사람,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문록, 이븐바틀의 여행기가 있었고 또 이미 앞서 송나라에 개발된 이 발명품이 이슬람을 거쳐서 유럽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서양 유럽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국제적인 성격의 이름을 얻은 것이 원나라라는 거. 그래서 지폐 사용이 많아지고 목화 재배가 있었고 잡국이 유행하던 시기가 원나라라는 거 꼭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자, 칭기스칸 몽골 제국 통일 우수한 무기 때문에 장악할 수 있었고 또 말에다가 보급품 먹을 것 고기 같은 거 잘게 썰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들고 다녔대. 말들이 또 말 배에다 붙이면 배가 또 따뜻하잖아. 또 숙성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이 우리 햄버거 패트 있죠. 패트 고기 패티인가 패트인가 아무튼 그것도 이 몽골군의 음식에서 유래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 몽골과 생목인을 대우해주고 피지배이층은 한족이었다라는 거. 동서교역로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통행증 폐자 경제가 발달해서 교초가 있었고 마르코폴로 여행 경로 알아두고 이븐바트타도 있었고 국제적인 성격 그리고 잡국이 유행했었다라는 거 한번 복습해 보세요.